송상은 교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Recreation Math.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 패그 퍼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활동의 측면에서 패그 퍼즐 과제에서 실제로 패그를 이동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의 측면에서 패그를 최소한으로 이동하는 효율적인 방법과 다양한 해법을 탐구해 보게 됩니다. 태도와 의지의 측면에서 패그 퍼즐 과제의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더 간결하거나 일반적이고 깔끔한 해법을 찾아보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지도의 측면에서 이상 위 4가지 학습 목표를 학생들도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 또는 소재를 배우게 됩니다. 흑백 바둑돌이 각각 구체적으로 좌우에 10개씩 있을 때, 일반적으로 N개씩 있을 때 이렇게 확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횟수에 움직이는 돌은 각각 어떤 색이며 몇 번째 돌이며 그 돌의 이동 방법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0번째 이동하는 돌은 어떤 색깔이며 몇 번째 돌이며 미는지 건너뛰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생각해 본 여러 방법들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표기법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연습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형 패그 퍼즐입니다. 여기 원 모양도 있고요. 개구리 모양도 있고 또는 대비가 되는 흑백인데 뭐 여기 지금 백색보다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의 개수를 이렇게 쭉 늘려갑니다. 자, 이렇게 줄여갈 수 있고요. 단순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10개라면 좌우에 10개라면 옮깁니다. 왼쪽이 오른쪽으로 먼저 갑니다. 검은색이 먼저 갔죠.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만큼 다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건너뛰고 밀고 끝납니다. 건너뛰고 밀어서 끝납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밀어서 끝납니다. 최대한 건너뛰고 나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동한 다음 이렇게. 그럼 현재 28분이죠. 조금 더 빨리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다 확인을 직접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견한 규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가능하면 한 칸씩 이동하는 것보다 2칸씩 이동하는 것이 횟수를 줄이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건너뛰는 것을 많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노란색을 밀어 놓으면 모두가 교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부 검은색을 다 건너뛰고 나면 이 노란색은 맨 앞에 있는 것은 밀어 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노란색, 자, 건너뜁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크로스가 되고 난 다음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하나 밀어놓고 그 다음에 건너뜁니다. 전반부에서는 건너뛰고 난 다음에 밀지만 후반부에서는 밀어놓고 난 다음에 건너뜁니다. 그러면서 100번째 돌은 무엇이 될까요? 자, 다시 여기 검정을 밀어놓고 건너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을 왼쪽으로 밀면 이것이 100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번을 시도를 해 볼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이용해서 전체 이동 횟수는 몇 번이라고 생각을 했고 계산을 했나요? 그러면 120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100번째는 앞에서 100번째는
전체 120번째 중에서 뒤에서는 21번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있던 이 퍼즐에서 21번째만 찾으면 동일한 것이 아닐까요? 왜? 대칭형이니까. 다만 돌의 번호는 다를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돌의 번호는 전체의 개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각형 배열입니다. 이 삼각형 배열은 하나씩 여기도 페그 개수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홀의 개수도 늘리고요. 너무 크니까 짧게. 보통 이제 15개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건너뛰어서 여기 가면은 사라지죠? 이걸 건너뛰면 이게 사라질 거예요. 건너뛰면 사라집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마지막 한 개만 남도록 옮기려면 어떤 방법으로 최소 이동해야 할까? 이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서 둘 중에 선택해서 본인에게 도전감이 있는 사람은 삼각형 배열로 그냥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도전해 보겠다. 실제로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직선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냥 하는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밀고 어떻게 건너뛰었는지 그 규칙을 보셨나요? 이걸 하려면 처음부터 5개를 가지고 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개수를 줄여서 시도를 해보고 단순화인 거죠. 늘려가면서 규칙을 찾아갑니다. 그 규칙 속에서 어떤 그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표나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현 양식이 일반화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 기법이 됩니다. 그런 동영상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색깔에 주목해도 되고요. 방향에 주목해도 되고 건너뛰느냐 미느냐 여기에 주목을 해도 됩니다. 연달아 붙으면 뒤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손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붙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건너뛸 수 있도록 자, 단 가야 되죠. 가야 되고요.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완전히 서로 교대가 되었습니다. 이 교대가 된 것을 다시 풉니다. 자, 가야 되나요? 네, 가야 되죠. 갈 수 있을 만큼 다 가요. 건너뛸 수 있을 만큼 밀어놓고 가능한 한 많이 건너뛰도록 하려면 어떤 색을 움직여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네, 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좌우 흑백 각 10개씩 일 때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면서 100번째 움직이는 돌은 무슨 색일까? 흑백 중 무슨 색일까? 그리고 그것은 밀까 건너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직접 옮겨야 될까? 그러려면 예상 횟수가 몇 번인가요? 예상 횟수가 120번? 자, 예상한 대로 나와야 합니다. 자, 왼쪽 검은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횟수를 셀 필요가 없죠. 같은 한 가지 색으로 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건너뛰고 난 다음에 전반부는 다 건너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밀기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건너뛰고 밀고 최대한 건너뛰고 밀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교대로 교차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풀어야 됩니다. 흙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흙이 이제 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점프가 총 10번이 일어났습니다. 전반부에 10번 일어났고 후반부에 10번 일어났죠. 자, 이제는 노란색이 왼쪽으로 가려면 먼저 밀어놓고 최대한 건너뛸 수 있는 것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자, 밀어넣고 건너뛰는 것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자, 많이 건너뛸수록 이동 횟수는 줄어들죠. 왜? 이동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짜잔, 빰빰 밀어넣고 건너뛰고. 조금 전에 100번째가 어떤 이동이었죠? 실제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는 없을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120번 만에 끝났습니다. 100번째라는 것은 앞에서 100번째라는 것은 뒤에서 몇 번째예요? 120개 중에서 100번째라는 것은 뒤에서 20번째인가요? 아니죠? 21번째죠. 21번째. 그럼 거꾸로 백을 해보면 어떨까? 백으로. 자,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네요. 이걸 백 하면 참 좋을 텐데 백하는 방식이 없나요? 이야, 이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좌우 흑백 좌우였죠. 그럼 다시 리셋해서 왼쪽에 있는 검은색이 오른쪽으로 갈 때 이제는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이 왼쪽으로 가고 흰색이 오른쪽으로 가는 그 거꾸로 생각해서 백으로 21번째가 앞에서 100번째이겠죠. 다시 뒤에서 21번째와 앞에서 100번째가 똑같다는 소리죠. 리셋. 그래서 앞에서 21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갈 수 있을 만큼 밀면 안 되죠? 다 밀어놓고 끝납니다. 전반부는 밀어놓고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어놓고 끝나죠? 앞에서 21번째가 아니죠? 자, 앞에서 20번째가 아니라 21번째. 바로 요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총 10개일 때 100번째에 해당하는 움직이는 것과 그 다음 이 뒤에서 21번째 움직이는 것이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물론 방향만 바뀔 뿐이죠. 우리는 배치가 이렇게 삼각형일 때 어떤 패그, 1번 패그를 빼고 건너뛰면서 하나씩 빠지는 없을까? 네, 여기부터 되고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공하게 됩니다. 12개 돌이 움직이면서 다시. 자, 이번에는 1번을 뺀 것과 이쪽 왼쪽에 뺀 것. 그럼 이 번호를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볼의 그 위치를 번호를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1, 2, 자, 이렇게 해놓고 각각의 위치들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뺀다는 것은 11번을 빼는 것과 똑같고요. 15번을 빼는 것과 똑같죠. 다시 2번을 빼는 것은 3번을 빼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7, 12. 그러니까 어떤 걸 빼느냐. 이게 좌우 대칭 균형을 이룬다면 뺄 때와 3번을 뺄 때. 그 방법은 사실은 좌우 대칭형만 이루면 똑같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서 그것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수를 곱하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 3번 똑같고요. 다음 4번, 13번, 6번 위치 다 똑같죠. 그리고 5번 빼는 거. 그럼 더 이상 없죠. 이렇게 총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총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배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1번 빼고 실제로 어떻게 옮겨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지는 번호들을 쭉 기록을 해본다면 둘 중 선택, 가지수. 그 속에는 어떤 규칙이 들어있을까? 자, 그래서 1번에서 시작해서 1번으로 끝났고요. 자, 2번을 빼고 최종 어디에서 끝나게 될까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서 끝나도록
퍼즐 문제를 바꿀 수 있죠. 왜 경우가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4번에서 출발해서 6번으로 끝났지만 4번에 출발해서 4번으로 돌아오면 안 될까요? 마찬가지로 1번에서 출발해서 1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3번에서 끝나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나 있을까? 이런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해법을 보면서 물론 스스로 그 해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내거나 또는 직접 자기가 찾지 않고 해법만 가지고도 이 속에 어떤 규칙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이 오히려 수학 문제 해결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용한 학습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럼 출발을 여기서 빼서 시작할까요? 13번. 그러니까 그거는 4번에서 뺀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위치 한번 바꿔볼까요? 요때요, 움직이는 이 돌의 횟수가 어떤 경우는 많고 어떤 경우는 적죠. 움직이는 패그의 개수는 당연히 1번은 빠지고 만재와 하나가 남기 때문에 총 15개 중에서 13번 움직이게 됩니다. 남은 개수는 1개고요. 13번 움직이게 되지만 움직인 횟수가 아니라 움직인 돌의 개수가 9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움직이던 것을 또 움직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적은 돌을 움직이고 자동으로 빼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또한 탐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볼게요. 아주 빠르게 faster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와우, 이 홀의 개수를 21개 또 홀의 개수가 조금 더 이럴까요? 뭐 최대 36개까지 이런 식으로 늘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너무 복잡하니까 15개일 때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탐구하기에는. 그것을 이제 일반화해서 조금 더 확장, 일반화 해서 탐구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궁금한 거 뭐 있나요? 자, 다시 세트 1번 출발해서 조금 전에 것은 우리가 보니까 1번에서 출발해서 1번으로 돌아왔어요. 1번에서 출발해서 13번에 돌아오게 할 수는 없을까요? 13번에 오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해법이 없네요. 혹시나 그게 가능할까요? 그걸 가능하려면 1번이 아니라 똑같이 11번으로 가서 11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6번에 도착하면 되겠죠? 똑같은 방식이네요. 그러면 이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출발해서 13번에 도착하는 걸로. 예. 직접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제일 먼저 4번이 2번, 움직이면서 2번이 건너뛰었고요. 5번이 빠졌고요. 요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출발점 시작을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7번이 움직일 수도 있고 10번이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럼 뭐부터 움직일까? 작은 번호부터 움직이는 걸로 우리 약속을 하면 나머지는 대칭형이니까 분석하기가 조금 쉽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이 빠지고 다시 2번이 내려온 다음에 11번 이렇게 해서 13번 아무튼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학적 사고 태도의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는 수학적 사고 태도의 개요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업 목표의 내용면, 과정면, 태도면으로 수업 목표를 구분하고 또 명시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대부분 지금 현재는
내용면을 위주로 가르치다가 사고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태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학 학습의 목표를 과정면, 내용면, 과정면, 태도면으로 구분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목표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지도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 있는 적절한 교수 모형이나 교수법을 선택,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 태도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발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 나중에 혼자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교사는 자신의 그 질문 권한을 학생에게 양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발문 기법입니다. 사고 태도는 지식, 기능의 지도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자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 그는 의지와 습관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자신의 사고와 방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의 양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일반화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문자로 표현할지, 번호로 표현할지, 표로만 표현할지, 그림으로 나타낼지, 또는 그림 중에서도 화살표로 나타낼지, 아니면 평면으로 나타낼지, 직사각형으로 나타낼지에 따라서 그것이 일반화된 공식을 추측하기에 유용하기 때문에 일반화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교사는 적절한 평가와 관리, 피드백이 필요합니다.